마약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마약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 배한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약 전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마약 사건으로 상담 당연히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내가 이 마약 사건으로 지금 당장에 구속이 되는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소유예가 아니라 기소는 당연히 되고 집행유예를 최대한 구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 반면에 상대방은 지금 구속 걱정을 하는데 말하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제가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의뢰인들이 정말 양형에 대한,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감이 잘 없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영상을 통해서 검사가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마음을 먹는지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마약 사범인 경우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한 번의 실수에 대해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상응하는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꼭 형사처벌이 그 사람 재범을 낮출 수 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그런 점에서 재범을 낮출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이다, 이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마약을 끊기 위해서 치료를 잘 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마약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특히 필로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당연히 이 사람은 내 앞에서 지금 말로는 마약을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끊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의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선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보호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마약 치료를 받음과 동시에 그 자료를 자신의 유리한 양형 요소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족과 사회와의 그런 유대관계가 얼마나 공고한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역시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마약 사범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혼자 좀 쓸쓸하게 막 몸은 야위어가고 병색이 완연하고 막 이런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만약에 검사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또 나가면 재범하겠지, 또 투약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유대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주변에서 투약자를 좀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형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나 또 다시 필로폰을 접하지 않을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더 낮아지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사회와의 유대관계도 중요한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직업이 있고 안정적인 수익이 있냐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어디로 출근할 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함부로 뭔가 이게 필로폰을 투약한다라고 생각이 안 들 수가 있잖아요. 앞서 그 약물 치료나 지금 설명드리는 유대관계 다 재범의 가능성과 관련된 영역인 거예요. 검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혼자 내버려둬도 이 사람은 재범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약물 치료도 병행하고 있네?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약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범행 마찬가지겠지만 범행을 얼마나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소면에서 양성이 나왔는데도 내가 이거 투약한 적이 없다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사람한테 당연히 선처가 있을 수는 없겠죠. 실수든 뭐 우발적이든 투약을 한번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당연히 선처의 전제 조건입니다. 마약 검사 생활 하실 때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 중에 재범에 대해서 기소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진 않습니다. 근데 정말 드물긴 한데 이런 경우가 지금 떠오르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재범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마약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미 받았는데 어떠한 경위로 기소유예 처분하기 전에 이미 다른 범행이 발각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두 사건이 한꺼번에 적발됐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니까 기소유예 처분이 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정말 그 사건만의 특수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친한 사람이 억지로 자기를 투약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나만 투약하긴 그러니까 너도 투약해라 해서 좀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투약한 정황이 있다.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기소유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재범이라 그래가지고 기소유예 너무 이게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꼭 마약 전문 변호사랑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 기소유예라는 거는 기소유예 처분 한 가지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기소유예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순 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게 있어요. 단순 기소유예는 검사님이 바로 선처를 내리고 그 사건이 그냥 끝나는 것이고, 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해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있고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가 있거든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는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한 4일 정도 교육을 이수하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고, 치료부 조건부 기소유예는 병원 가서 약물 치료와 통원 치료를 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입니다. 그 두 가지 경우 다 병원이나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이 사람에 대한 뭐 교육이 시작됐고 종료됐다는 거를 검사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검사가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좀 불성실하다 하면 그 기소유예 취소하고 다시 사건을 살려서 징역형 이상 뭐 재판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마약 사건으로 이제 연루됐을 때 검사가 기소유예를 마음먹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사실은 마약 검사할 때 마약을 투약한 사람을 많이 조사했을 거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좀 마약을 끊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형사처벌하는 것보다는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병원 치료를 한 번이라도 더 다닐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투약자들 경우에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게 재범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변호사가 돼서도 마약 사건을 다룰 때 의뢰인들이 원하는 선처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를 통해서 혹시나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마약 사건, 특히 투약 사건에 좀 연루되셨다면 저와 함께 또 사건을 잘 해결하는 거 플러스 스스로 또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